이나 며느리 사이가 아닌 안사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와 안사돈의 속 터지는 일화와 뒷목을 잡았던 한판 승부, 그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충청도에서 식당을 하며 큰아들과 둘째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을 전부 키워냈습니다. 용접공으로 일하던 남편과 함께 말이죠. 이후 좋은 대학을 나온 큰아들은 대기업에 합격했고, 딸은 공무원 시험을 본 후 공무원으로, 공대를 나온 막내는 현재 기술직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한편 저는 막내까지 대학에 보낸 뒤 식당을 접고 소원했던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죠. 식당 손님들이 제 김치가 맛있다며 몇 번이나 따로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기에 아예 김치만 팔아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구매자들의 반응이 좋아 제 김치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량 판매로 시작했는데 주문량이 많아지고 대량 주문 문의까지 들어오다 보니 남편도 용접공 일을 그만두고 제 사업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은 부지를 사서 작은 김치 공장까지 지을 정도로 순조로이 몸집을 불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사업에 매진하고 있을 때 큰아들이 삼남매 중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큰아들과 사내 커플이었다던 큰며느리는 활발하고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는 것도 까르르하고 보는 사람이 다 기분 좋게 웃는 것이 쾌활하던 큰아들과 잘 어울리는 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상견례 때 보니 바깥사돈과 며느리 오빠는 사람이 참 좋아 보였는데 유독 안사돈의 행동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네, 그 안사돈이 바로 제 사연의 주인공인 큰아들의 장모였습니다. 여기요, 이거 다 먹은 것들 좀 리필해 주시겠어요? 이걸 전부요? 서로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사돈은 먹성이 어찌 그리 좋은지 자꾸만 한정식 코스로 나온 음식들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안사돈이 세 번째로 리필한 그 음식들을 챙겨온 비닐에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여보, 사돈 되실 분들 보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평소에 어찌하셨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안사돈의 행동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요, 이 소갈비를 좀 리필해 주세요. 네? 아, 죄송하지만 메인 음식은 추가 주문을 해 주셔야 해요. 사람이 9명이나 와서 이 비싼 코스를 시켰는데 여기 인심이 참 박하네. 본전은 뽑고 가야 하는데. 이미 저희 집 식구들도 안사돈을 제외한 며느리 집 식구들도 입맛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안사돈은 끝까지 호호 웃으며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식사를 다 마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 식구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오빠, 이 결혼 괜찮겠어? 아이,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누나. 형수님 되실 분은 성격 좋으시잖아. 형, 그냥 앞으로 형 장모님 되실 분이랑 식당만 가지 마. 큰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와 남편 또한 쉽사리 판단이 안 서더군요. 며느리야 마음에 드는데 안사돈의 행동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엔 걸렸거든요.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안사돈의 그런 행동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라고도 생각됐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직은 예비 며느리였던 며느리가 우리에게 찾아와 직접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가 억척스러운 분인 건 알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사실 저희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지금은 마음 잡고 소소하게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하셨거든요. 물론 아빠도 어떻게든 가족들과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다 그랬던 거지만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엄마가 정말 휴지 한 칸까지 아껴가면서 억척스럽게 사신 덕에 지금 엄마 식당도 직원이 10명이 넘을 만큼 커지고
저희 집 형편도 많이 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땐 엄마도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 가끔 마트에서까지 서비스 달라고 우기실 땐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견례 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예의가 없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빠도 엄마를 많이 혼내셨고 엄마도 지금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잘 웃던 애가 눈물까지 글썽이는 걸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속사정을 들으니 안사돈의 행동이 전부는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한량이었던 친정아버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으니까요. 알았다. 이해할 테니까 그만 죄송해 하렴. 큰아들 또한 며느리를 많이 좋아했기에 그렇게 큰아들은 나이 29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뒤 안사돈의 기가 막힌 행동에 기함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큰아들의 아들인 우리 큰손주의 돌잔치 자리에서 말입니다. 안사돈, 음식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지요? 더 나오는 거죠? 나한테 음식값으로 200만 원이나 보태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도 갈비찜에 미역국에 나물 반찬 하나면 잔치 음식 구색은 다 갖추지 않았나요? 여기 안사돈께서 보내신 안사돈의 김치도 있고요. 부족해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음식은 정성이지 가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저희 집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사돈은 자기 식당에서 직접 손주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안사돈의 식당은 규모가 제법 컸으니까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저도 일손을 돕겠다고 말했지만 안사돈은 한사코 저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기껏 초대했더니 딸랑 차려진 거라곤 저것들이 전부가 아니겠어요? 그것도 갈비찜은 상마다 한 접시뿐이었고 그마저도 리필해줄 음식은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아기가 주인공이니 모두 음주 없이 건전하게들 즐기세요. 뭐야, 음식도 이 모양인데 술도 없어? 에휴,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러 와서 기분만 잡치네. 손님들의 표정은 당황스럽거나 불쾌해 보였고 큰아들 부부의 얼굴은 창피하다 못해 화가 나서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박가사도는 저와 남편 그리고 친인척분들에게 연신 사과하며 돌아다니시기 바빴죠. 그날 제대로 준비됐던 건 큰며느리가 돈을 주고 주문한 손주의 돌상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직원들도 음식만 준비한 후 안사돈이 전부 퇴근을 시켜버려 며느리의 오빠와 손이 옳게 저희 딸과 사이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눈치껏 일손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예, 어머마. 안사돈 어디 가셨니? 내가 아무래도 한 말씀 드려야겠다. 물론 음식을 준비한 정성은 감사하다만 이럴 거면 왜 뷔페에서 하자는 우리 말도 돕겠다는 내 말도 한사코 거절하신 거라니? 게다가 어떻게 사람을 양가 80명을 초대했는데 준비된 음식은 80인분이 채 안 되는 거니? 내가 돈을 200만 원이나 보태드렸는데 저희 엄마 먼저 간다고 문자만 남기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아, 분명 어머님하고 아버님 눈치 보여서 도망가신 걸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가끔씩 저희 엄마가 대체 왜 저러는지 저도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200만 원이나 보내셨다고요? 저희가 엄마한테 200만 원을 따로 드렸었는데 엄마가 그걸 또 받으셨어요? 아, 내가 미쳐 정말. 저희 엄마 친척들 축의금도 전부 챙겨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안사돈, 박가사돈. 정말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박가사돈과 며느리 오빠는 허리까지 직각으로 굽히며 우리에게 사과했어요. 거기다 속상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린 며느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진 소리를 하겠습니까? 전부 안사돈이 혼자서 벌인 일인 것을요.
게다가 안사돈은 집에 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몇 통이나 건 제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그 뒤 저와 남편 그리고 큰아들 부부는 한동안 친척들과 지인들을 따로 만나 사과 함께 다시 음식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망신살이 뻗친 사건이었죠. 결국 바깥사돈이 제게 200만 원을 돌려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걸 받기도 뭐해서 결국 큰아들 부부에게 돌반지 하나 더 사라며 그 돈을 주었네요. 그렇게 돌잔치 일로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마침 그해 저희 김치 공장 사정이 좋지 않아졌어요. 때문에 우린 매해 세 군데 사돈집에 보내던 김치 열포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딸과 작은 아들 쪽 안사돈들이 저희 집에 좋은 선물을 가끔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저도 김치를 보내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사돈들을 차별하면 큰며느리의 마음이 서운할 것 같아 큰며느리 집에도 똑같이 김치를 보내곤 했죠. 안사돈, 요즘 공장 사정이 좋지 않으시다고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매번 보내드리던 김치를 못 보내드려서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사돈댁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괜히 우리 입맛만 높아졌죠. 그래서 말인데요. 안사돈, 김치 우리가 돈 주고 좀 사 먹어도 될까요? 감사하게도 두 사돈댁에선 저희 사정을 도와주려 김치를 무려 20포기씩이나 주문해 주셨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많이 할인해 드리지 못해도 저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김치값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의 그 안사돈은 제게 전화를 걸어 대뜸 이러더군요. 안사돈, 혹시 이번 돌잔치 때 일로 앙심 품어서 우리한테 김치 안 보내주신 건가요? 그렇게 안 받는데 안사돈 좀 쫌스러우시다. 줬다 안 줬다 하는 거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희 공장 사정이 안 좋다는 거 못 들으셨나요, 안사돈? 듣긴 들었는데 고작 그 몇 포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돈 사이 아끼고 그러십니까? 안사돈, 다른 사돈들은 평소에도 그렇고 김치 받고서도 고맙다고 우리한테 과일 박스라도 하나씩 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한테 선물한 적 한 번 없는 분이 치사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줬다 안 줬다 안 하고 앞으로 아예 안 보내겠습니다. 저번 돌잔치 때부터 무슨 사돈이 호구인 줄 아세요? 기분 상해서 더는 통화 못하겠네요. 끊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없는 여자가 다 있단 말입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호의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나 주는 거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텐 먼지 한 톨 공짜로 줘선 안 된다는 것을요. 안사돈이 얘기한 건지 소식을 들은 큰며느리는 또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엄마, 이번엔 저도 못 참겠어서 장모님께 큰맘 먹고 한마디 하고 왔어요. 이 사람 속상해서 장모님께 소리까지 지르면서 엄청 울었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기분 상하셨죠? 저희 엄마 때문에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시는 행동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됐다. 어멈 네 속은 오죽하겠니? 앞으로 너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돈들께 김치 보내는 일 안 하련다. 너희 집만 안 보내면 또 네가 속상해할 거 아니니? 사드신다고 하면 그것까지야 거절하진 않겠다만 솔직히 나도 사람이라 다른 사돈들에게처럼 저렴하게 드리지 못하겠구나. 그렇다고 어멈 널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렴. 나도 화가 나서 그런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저 안 미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저녁 바깥사돈은 제게 전화를 걸어 따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 저희 안 사람 때문에 제가 정말로 두 분을 뵐 면목이 없네요. 그런데 혹시 이전에 제가 보내드린 선물들을
정말 하나도 못 받으신 겁니까? 선물이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환장하겠네요. 자기가 알아서 보낸다기에 저는 여태 안 사람이 선물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큰애 사돈들께도 똑같이 선물을 안 드렸겠군요. 거기에도 사과 전화를 드려야겠습니다. 바깥사돈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십시오. 몰랐던 사실을 듣고 안사돈에게 한층 더 정이 뚝 떨어진 반면 바깥사돈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깥사돈에게 된통 욕을 먹었는지 안사돈에게서 사과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제가 이번 일은 염치가 좀 없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안사돈. 그동안 선물도 일부러 안 보낸 건 아니고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적절한 때를 놓쳤던 거예요. 들어보니 사과 반, 핑계 반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억지로 하는 사과인지 굉장히 볼멘 목소리였죠. 하지만 서로 어려운 사돈 입장이니 그쯤이면 됐다 싶어 저는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전 다른 두 사돈들에게도 김치를 보내지 않았고 대신 소고기 등 다른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사돈들께선 김치를 돈 주고 사 먹게 돼서 우리에게 덜 미안해졌다며 저희 김치를 돈을 주고 사 먹기 시작하셨죠. 그럼 전 그분들께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김치를 보내드렸고요. 큰며느리네 바깥사돈은 그 이후 직접 우리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또한 안사돈이 곱게 보이진 않았어도 큰며느리 생각해 명절 선물만은 잘 챙겨서 보내드렸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린 아무런 왕래 없이 자식들을 통해서만 명절 선물을 하고 안부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랜만입니다, 안사돈. 잘 지내셨죠? 네, 안사돈도 안녕하시지요? 직접 통화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을까요? 안사돈, 혹시 김치 납품도 하시나요? 납품하는 식당이 몇 군데 있지요? 잘 됐네요. 우리 식당이랑 거래하던 김치 공장이 최근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새 거래처가 필요했는데 딱 안사돈네 김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돈이라고 가격을 막 저렴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사돈의 지독한 구두쇠 심보가 생각나 얼른 가격에 대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떨떠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받으셔봤자 얼마나 비싸게 받으시려고요? 그럼 우선 우리가 김치를 받아서 손님들 반응을 보고 계속 거래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한 300포기만 먼저 주문해도 되겠죠? 그럼요. 제가 10% 정도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계산해서 문자로 따로 남겨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안사돈에게는 무조건 김치를 정가에 판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당시 저희 공장이 작은 문제로 조금 골머리를 앓을 때였어요. 그 와중에 대량 주문에 이어 그 기회로 쭉 납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뒤늦게 안사돈에게 고맙더라고요. 아무리 짜게 굴었어도 평소 사돈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럴 때 제게 연락을 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량 납품 할인가에 추가로 10%를 더 할인해 주겠다고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안사돈의 대량 주문이 이후 벌어질 속 뒤집어지는 일의 시초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저는 할인가를 안사돈에게 알려주었고 안사돈은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선불이 원칙이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안사돈의 말에 먼저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사이에 특히 일과 관련해서 무슨 잡음이 생기겠나 싶었죠. 게다가 생산한 당일 혹은 이 길에 김치를 보내는 게 원칙이었던지라 저는 돈이 입금되기 전
김치를 먼저 배송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직접 가보려고? 예, 배송이 잘 되는지도 보고 안사돈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해서요. 저는 배송 트럭을 함께 타고 안사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들이 안사돈의 주방으로 안전하게 운반되는 것까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죠. 안사돈은 그 자리에서 김치 맛을 보더니 흡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역시 안사돈의 김치가 맛있다니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전화만 주셨어도 됐을 텐데. 별 말씀을요. 그럼 안사돈, 돈은 언제 입금해 주실 건가요? 예? 설마 사돈사의 맛보기로 주문한 걸 돈을 받으시려고요? 그런데 안사돈은 황당하게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이번엔 돈 문제가 순순히 넘어가나 했더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맛보기라니요? 누가 맛보기로 김치를 300포기나 주문한답니까? 제가 분명히 대량 주문 할인가에 10% 추가로 할인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로 금액까지 보내드렸을 땐 알겠다고 대답하셨으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아이고, 참 정이 없네요. 난 사돈사에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준 줄 알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사돈 지금 돈 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시는 거죠? 누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유, 알겠어요. 그럼 이번엔 그냥 사돈사에 봉사한 셈 치시고 다음 거래부턴 내가 그 10% 할인가로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할게요. 손님 반응도 안 보고 납품하기로 결정한 거 내 입장에선 크게 선심 쓴 겁니다. 이걸로 우리 퉁치자고요, 안사돈. 자, 여기 10,000원 받으세요. 배송 트럭은 다른 데 또 배송하러 갔으니 안사돈은 고속버스나 기차 타고 돌아가실 거죠? 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가세요. 선심 같은 소리 하네. 이럴 거면 김치 다 내놔요. 아니면 당장 내 돈 주던가. 300포길 어디다가 처리하시려고요? 트럭도 갔는데. 좀스럽게 이러지 말고 우리 장사야 하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안사돈. 다음에 정식 주문할 때 또 연락드릴게요. 아셨죠? 여기 매니저. 우리 사돈 좀 택시 타시는 곳까지 잘 모셔다 드려. 저는 곤란한 표정의 남자 직원 2명에 의해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들어가서 난동 부릴 정신도 없더라고요. 설마 이런 큰 돈을 떼어 먹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우선 미리 잡힌 공장 일이 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오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밀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 또한 무슨 그런 개념 없는 여자가 있냐며 길길이 날뛰었죠. 저는 당장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소송을 걸면 그 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지만 사돈사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너희들 속이 어떻겠니? 내가 어멈너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네 모친께 기회 드릴 테니까 네가 얼른 전화해서 당장 돈 보내라고 말씀드려라. 내 전화 나에 받지도 않어.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내가 그 돈을 왜 줘? 맛보기용으로 그냥 받은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인터넷으로 정식 주문하기로 했어. 주문서를 보내기로 했어. 그냥 서로 전화로 얘기 주고받은 게 다인데 뭘 증거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야? 안사돈은 앞으로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딴 소리를 안 대니?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러다 저 이혼당하는 꼴 보셔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아, 글쎄. 앞으로 거래할 땐 돈 따박따박 주고 사온다니까. 아무튼 예전부터 김치 그 깎아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네. 사돈끼리 그 정도 편의도 못 봐줘? 난 못 준다. 끊어. 결국 안사돈은 제가 준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뻥 차버리더군요. 전 통화 자동 녹음 기능 덕에
안사돈과의 통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어 증거는 충분했는데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큰아들은 머리에 손을 짚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흡연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너무 약이 올라서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소송 걸어서 돈이야 받아낼 수 있다지만 도저히 괘씸해서 안사돈을 그냥은 못 두겠더군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지켜만 보고 있으라며 큰아들 부부를 돌려보냈어요. 며느리는 죄인 같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희 집을 나섰죠. 여보, 당분간 공장 일은 당신이 알아서 좀 맡아줘요. 난 그 여자한테 곡소리 나게 교육을 좀 해줘야겠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다들 이게 못 난리냐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 눈에선 아주 눈물 마를 날이 없겠어요. 저는 재료를 사다가 새벽 내내 집에서 김밥을 잔뜩 말았습니다. 그리곤 공장에 들러 김치들을 챙겨 남편의 봉고차를 몰고 안사돈의 식당으로 향했죠. 이게 다 뭐야? 안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합니다. 왜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아이스박스에 김밥과 김치들을 넣어놓고 노점상을 시작했어요. 그 옆엔 미리 준비한 2개의 팻말도 큼지막하게 세워둔 채 말이죠. 식당 주인 오명자는 납품받고 입 싹 닦은 김치 300포기 값을 당장 내놔라. 김치 한 통에 5,000원, 김밥 한 줄에 1,000원, 김밥과 곁들여 먹을 김치는 500원에 판매합니다. 안사돈의 식당 근처엔 회사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전 안사돈의 점심 장사를 방해하며 안사돈의 만행을 만천하에 퍼뜨리려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점심 식사를 위해 안사돈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자연스레 제 김밥에 관심을 가지더군요. 아주머니, 요즘 세상에 김밥이 진짜 1,000원이에요? 저 넉 줄만 주세요. 박대리, 우리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결하자. 여기 맛보기 김치도 있으니 맛보시오. 이게 바로 저 식당에서 납품받고 입 싹 닦은 김치라오.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이런 맛있는 김치를 돈 한 푼 안 주고 떼먹었다고요? 아주 몹쓸 식당이네. 주변에 소문 좀 내야겠어요. 저기 가지 말라고. 아주머니, 그 곁들인 김치도 똑같이 4개 주세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니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그곳에 죽치고 앉아 노점상을 열었어요. 어제 이 식당에서 먹은 김치 판 사람인가 봐. 그거 맛있던데 돈을 안 주고 훔쳐온 거란 말이야? 우리 김치도 몇 통 사가고 점심도 저 김밥으로 먹자. 아유, 300포기 값을 하나도 안 줬다고? 세상에, 식당 주인 완전 날강도네. 아주머니, 김치 2통이랑 김밥 2줄 주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에 대한 글 인터넷에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아주머니 사진이랑 같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힘내세요. 안사돈은 제발 가라며 제게 사정을 하기도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지만 경찰은 노점상 단속엔 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안사돈은 구청에 민원을 넣기까지 했는데 공무원들은 제 사정을 듣고는 단순 경고만 하고 돌아가 버렸죠. 결국 일주일 뒤 2손 2발 닫은 안사돈은 제게 싹싹 빌며 제발 가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안사돈, 내가 졌어요. 내가 잘못했수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은행 어플로 돈 보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그 짧은 사이 손님도 많이 떨어지고 인터넷에 우리 식당 욕하는 글도 잔뜩 올라왔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손님 더 떨어지면 나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어디 보자. 돈이 좀 부족하게 들어왔는데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문자로 알려준 금액 그대로 보냈잖아요. 그건 10% 할인가였고요. 난 괘씸해서 정가 다 받아야겠어요. 나머지 10%도 얼른 내놓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와서 말을 싹 바꾸시면 어쩝니까? 그게 안사돈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저 다음 주에도 계속 여기 올까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자, 보냈어요. 됐죠? 내 살다 살다 이렇게 독한 여잔 또 처음 보네. 이제 얼른 가세요. 예? 순서가 틀렸잖아요. 잘못했수다. 같은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죠. 돈도 줬고 그동안 나도 피해가 막심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김치 거래도 그냥 없던 일로 하지요. 애초에 난 더 이상 안사돈이랑 김치 거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저는 씩씩대는 안사돈을 뒤로 한 채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일찍 집에 온 남편은 잔뜩 화가 나 있는 저를 보고 물었죠. 돈 다 못 받은 거야? 왜 아직도 화가 잔뜩 나 있어? 돈은 다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해서 분이 풀려야 말이죠. 사돈만 아니었으면 머리끄댕이라도 확 쥐어 뜯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날 저녁 바깥사돈과 큰며느리 큰아들이 소식을 듣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돈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도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 보려고 계속 찾아가서 화를 냈는데 유지부동이라 미칠 노릇이었거든요. 저 정말 이번 일로 저희 엄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저 이제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거예요. 안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 혜인이한테 얘기 듣고 너무 죄송하고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돈을 들고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면이 설 것 같아서 그동안 집사람을 엄청 들들 볶았어요. 그런 큰 돈은 저한테 없는 게 경제권을 안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꿈쩍 않더니 그동안 안사돈과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직접 받아와서 일찍 사죄드려서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며느리랑 바깥사돈께 죄송하다는 말을 듣기도 지겹네요. 전 이제 더 이상 안사돈과 왕래 안 하렵니다. 저도 더는 집사람 행동을 두고 보지 못하겠네요. 그냥 이대로 집사람과 갈라설까 합니다. 그러니 안사돈, 저희 혜인이 모쪼록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바깥사돈이 이혼까지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보태겠습니까? 그냥 다들 속 시끄러울 테니 이만하고 집에들 돌아가라고 말하곤 말아버렸죠. 그런데 이틀 뒤 이번엔 저희 집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사돈,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건 바로 저에게 돈을 줄 때까지만 해도 아주 뻔뻔하게 나오던 안사돈이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안사돈, 내 자식들이 날 평생 안 보겠다고 합니다. 제 남편도 더는 저랑 못 살겠대요. 제가 아무리 박하게 살았다고 한들 어떻게 평생 의지온 가족들 없이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안사돈. 평생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아니라 아예 내 자신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안사돈이 저 때문에 많이 노하신 거 압니다. 제가 안사돈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뭘 하면 될까요? 정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안사돈이 우리 딸한테라도 저 용서했다고 저 좀 한 번만 봐주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은 제 전부입니다. 옆에서 안사돈의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저 또한 처음엔 안사돈을 모질게 내치려고 했지만 엉엉 울며 애원하는 안사돈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안사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지라 마음이 약해졌죠. 그렇다고 안사돈의 괘씸한 짓을 절대 그냥 용서하고 싶진 않아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시키는 건 뭐든 다 하실 겁니까? 예,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장 와서 일손 보태세요. 직원이 12명이나 되니까 식당은 직원들한테 좀 맡겨놔도 되겠죠? 안사돈은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좀 깨우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급으로요? 그럼 내가 벌을 돈까지 주고 줘야 합니까? 싫으면 관두세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사돈. 그렇게 안사돈은 다음 날부터 저희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사돈을 엄청나게 부려먹었어요. 다른 공장의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죠. 안사돈, 지금 노십니까? 손이 비면 냉큼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죠. 아이고, 안사돈. 제 나이가 안사돈이랑 비슷한 67인 걸 까먹으신 겁니까? 아주 삭신이 다 쑤셔서 죽겠어요. 식당이라는 안사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껴보셔야죠. 그래야 두 번 다시 남의 땀 묻은 돈과 결과물을 꽁으로 여기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내 고생만 고생이고 남의 고생은 값어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안사돈은 억척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놀부심보였던 거예요. 그래도 이건 뭐 일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김치 몇 포기 담그는 것도 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럼 쉬울 줄 알았어요? 왜요? 300포기 정도는 서비스로 내줄 정도로 손쉽게 담가보시지 그래요? 정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던가요. 전 안 잡습니다. 아이고, 가요.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안사돈이 하루 이틀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안사돈은 징징대면서도 끝까지 제 구박을 버티더라고요. 심지어 며칠이 지나자 안사돈은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일을 척척 해내기 시작했죠. 사장님 사돈분, 악착같이 혼자 그렇게 큰 식당을 일궈내셨다더니 끈기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일머리도 좋으신 것 같고 독하기가 장난이 아니세요. 공장 직원의 말대로 안사돈은 머리 좋은 악바리 같았습니다. 게다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의외로 배려심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왜 물질적인 손익만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추해지는 건지, 정말 며느리의 말처럼 고된 세월이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가 싶어 한편으론 씁쓸해지더군요. 그렇게 열흘 뒤 저는 박가사돈과 큰며느리를 공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안사돈까지 불러 모든 앞에서 말했죠. 안사돈께서 장장 열흘 동안 이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사죄하고 싶다면서 무급으로 말이죠. 처음엔 힘들다는 말도 하더니 이젠 아쉬운 소리 하나 없이 곧잘 하세요. 저희 안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 그동안 식당이 아니라 이 먼 거리로 출퇴근을 했던 겁니까? 어쩐지 요새 새벽까지 집에서 나간다 했어요. 저는 이혼 이야기를 피하려고 그러는 줄로만 알았죠. 예, 지각 한 번 없이 남들 2배가량 몸을 굴려가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네요. 아무리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했어도 열흘이나 무급으로 일하는 게 어디 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전 안사돈을 한번 용서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 박가사돈께서도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요? 2번 다신 공짜 욕심 안 내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어젠 각서까지 쓰셨어요. 어머마,
네가 속이 많이 상했겠지만 네 모친께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셨으니 너도 안사돈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떻겠니? 안사돈께서 내게 무릎까지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단다. 사돈에게 무릎까지 꿇기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말이야. 엄마가요? 엄마, 어머님 말씀이 정말이에요? 그래, 나 정말 반성 많이 했다. 여기서 일하면서 그동안 무뎌졌던 다른 사람들의 피땀에 대한 가치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어. 딸아, 엄마 정말로 변할 테니까 제발 다시 날 안 보겠다는 말만 말하다오. 여보, 제발 평생 함께 살아온 날 버리지 말아줘요. 저 바깥사돈, 주제 너무 말이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사돈이 바깥사돈의 경제활동 때문에 젊을 적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안사돈도 바깥사돈을 품어주셨으니 이번엔 바깥사돈이 안사돈을 품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그 누구보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부지 않습니까? 바깥사돈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안사돈을 보며 결국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느리는 작업복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안사돈에게 다가가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안사돈을 꼭 끌어안았죠. 저 진짜 엄마 너무 미웠거든요. 이제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엄마, 장모님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집사람 정말 오래도록 힘들어했을 거예요. 큰아들은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그날 안사돈은 바깥사돈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깥사돈은 민망한지 헛기침을 흠흠하면서도 안사돈의 손을 놓지 않고 제게 감사 인사를 했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안사돈. 저희 안사람 진심으로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세 크게 졌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돈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곤 큰아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김치 10포기가 들은 김치통을 차에 실으라고 말했죠. 뭘 놀란 눈을 하십니까? 그럼 제가 안사돈처럼 남의 노동력을 떼어먹는 사람인 줄 아셨어요? 열흘 동안 일하신 일당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이번에야말로 제가 자의로 드리는 서비스예요. 안사돈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니 아마 10배는 더 맛있을 겁니다. 부디 우리 앞으로는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고맙습니다, 안사돈.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젠 욕심 부리며 살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편은 제게 장하다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내 자신이 참 장하네. 내가 살다 자식 교육도 모자라 안 사던 교육을 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안사돈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말이죠.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아이고, 또 뭔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다가 보내셨어? 이건 뭐야? 활전복이네. 이 비싼 걸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 고맙기도 해라. 안사돈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손이 옳게 집에도 좋은 식재료나 음식들을 종종 보내곤 하죠. 그동안 모렴치하게 받아먹기만 했던 것들을 갚고 싶다며 말입니다. 저 또한 다른 사돈들께 그러했듯 사돈댁에 다른 선물들로 답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안사돈의 식당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어요. 10% 할인가로 말이죠. 안사돈과 화해한 후 저는 안사돈의 식당 앞으로 다시 찾아가 손님들께 오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사돈은 그런 제 말을 거절하더라고요. 오해가 아니라 정말 제가 저지른 일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지요.
뜻이야 알겠다만 그러다 식당이 망하면 어쩝니까? 저는 결국 화력이 제일 세다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작성해서 올려주었죠. 안사돈에게 배상을 받은 일과 진심으로 사과를 받은 일, 그리고 더불어 안사돈이 불우이웃을 위한 단체에 식당 매출의 일부를 매달 기부하기 시작했다는 일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덕분에 안사돈의 식당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시 안정적인 매출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희 공장의 전화 문의로 수량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한 고객에게 물어보니 글쎄 안사돈의 식당 이름을 대며 거기서 연락처를 알았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사돈의 식당에 찾아갔더니 글쎄 헛웃음 나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오지 뭡니까? 반찬으로 드신 김치 따로 주문 가능.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딸네 시어머니표 김치. 이 퀄러티 이런 가격은 없었다. 놀라운 가격, 싸다 싸. 안사돈 식당의 카운터엔 저희 공장 명과 제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저런 황당한 문구가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터진 채 안사돈에게 물었죠. 저게 뭡니까? 김치가 그냥 김치지? 시어머니표 김치는 또 뭐예요? 싸다 싸는 또 뭐고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웃네요. 제가 이 식당을 음식 맛으로만 이만큼 키웠으려고요? 장사도 다 마케팅입니다. 홍보가 중요하다고요. 장모님 김치는 흔하지만 시어머니 김치는 새롭지 않습니까? 게다가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니 손님들 문의가 엄청나더라고요. 연락 많이 갔죠, 안사돈? 안사돈은 그렇게라도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던 저를 돕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죠. 정해진 상호명이 있으니 시어머니 김치란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한동안 안사돈의 식당 손님들에게선 시어머니 김치라고 불리며 문의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덕분에 우린 자금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지역에도 입소문까지 나서 최근엔 더 큰 공장으로 이전도 했죠. 사이가 좋아진 우리를 보며 양가 식구들은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특히 마음고생이 누구보다 심했던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곤 해요. 그만 고맙다고 해. 너희도 아들 커서 결혼시키면 그때 며느리랑 사돈 댁에 잘해드려. 그렇게 정을 대물림하면 되는 거야. 저는 가끔 안사돈과 따로 만나 둘이 식사를 하곤 해요. 그런데 안사돈은 아직도 남은 음식들을 싸가려고 하거나 티슈라도 몇 장씩 뽑아서 가방에 챙기곤 하더라고요. 전처럼 무리한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저 정도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안사돈은 괜히 자기 혼자 찔렸던 모양인지 제게 변명을 하더군요. 사람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이러지 않으면 영 똥 덜 싸고 나온 것처럼 찝찝해서요. 대신 저 요새 보육원 애들 후원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기부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희한하게 휴지 한 장은 아까워도 그런 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안사돈 덕분에 사람으로 가는 걸음을 이렇게 조금씩 내딛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안사돈. 저도 최근 안사돈을 본받아 사업 수익의 일부를 아동 후원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보니 안사돈의 약자를 보면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마음 약한 사람이더군요. 이런 사람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억척스러진 데는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던 거겠죠. 그 마음 위에 시간이 쌓이니 점점 초심을 잃고 이기심에 잡아먹혔던 걸 테고요. 2주 뒤에 안사돈과 식사 약속이 또 잡혀 있는데 혹시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안사돈과 함께 이 방송을 들을 생각입니다. 사실 안사돈에게 이 자리를 빌려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저는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겨우 되찾은 지금 그 마음 변치 말고 지금처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이 좋은 사돈관계로
오래도록 함께 하자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선할 순 없겠지만 타고난 성정이 악한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안사돈처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차마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을 선한 사람들도 분명 여러분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사연을 들은 뒤 개가 천선할 여지가 있는 주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모르죠. 저와 제 안사돈처럼 끔찍한 왼수에서 절친한 친구가 될지 말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고 잠을 청해야겠네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